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유통정보 제6강 491페이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원 바코드 심볼리즘입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매트리스형이라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차형 2차원 바코드 심볼리즘 유형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다층형 바코드입니다. 밑줄만 쳐보세요. 몇 개의 문자가 모여 수평 방향으로 열을 구성하여 열 안에서 한 개 이상의 데이터 문자를 포함하고 하나의 심볼 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PDF 417이든지 코드 16K, 그 다음에 코드 49,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다블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 그래서 매트리스형 바코드가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 이제 자꾸 문제를 한번 풀겠는데요. 자, 매트리스형 바코드는 이 정방향, 정사각형이죠. 정방향이다. 이렇게 염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정방향으로 동일한 폭의 흑백 요소를 모자이크식으로 배열하여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심볼은 체크무늬 형태로 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휴대폰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각 정방형의 요소가 검은지, 흰지를 식별하고 이 흑백 요소를 데이터 비트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기 때문에 삼아서 문자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구조로 인해 다층형 심볼리즈나 성형 심볼리즈보다 더 쉽게 인쇄나 판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630의 3번 그러면은 3번 문제를 가시면, 자, 우리가 다음 중 매트리스형 바코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트리스 바코드에서 심볼을 판독하게 되는 스캐너는 각 정방형의 요소가 검은지, 흰지를 식별해내고 이 흑백 요소를 데이터의 비트로 삼아서 문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다층형 심볼리즈나 성형 심볼리즈보다 더 어렵게 인쇄나 판독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더 용이하게 인쇄나 판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인쇄나 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겨보시면요. 밑에 맥스 코드라든지 QR 코드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겨봅니다. 넘기시면 박스 3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데이터 매트리스 코드는 1989년 미국 인터내셔널 데이터 매트리스사에 의해서 개발된 매트리스형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QR코드는 1994년 일본에 우리가 니폰 덴소사에 개발한 매트리스형 ED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퀵 리스폰스 코드라는 의미로서 이 심볼로지에는 특히 신속한 판독을 필요로 하는 물류관리나 우리가 공장 자동화 부분에 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맥시코드 이 코드는 1989년 미국의 유수의 택배회사인 UPS사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매트리스형 코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코드의 UPS에서 운반 처리하는, 자, 운반 처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소포 분류라든지 아니면 추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반 처리는 소포와 패키지 분류와 추적 관리, 대응 청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서 내부의 물류 관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들어가도록 하죠. 3번 공동 상품 코드입니다.
자, 공동 상품 코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요. 우리가 양가로 1번에 GTIN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EAN 코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제 거래 단품 시플 코드를 말한다. 그래서 거래 단품이란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가격이 매겨지거나 주문 단위가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두 낱개 상품뿐만 아니라 묶음 상품 기업 간 주문 단위로 이용하는 상자 단위도 거래 단품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코드는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체가 어떻습니까? 상품 포장에 직접 인쇄를 하죠. 제조업체가 상품 포장에 직접 인쇄를 한다. 자, 이게 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조 단계 바코드입니다. 제조 단계 바코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간접하면 안 돼요. 간접하면 아니라 직접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봅니다. 페이지로는 631입니다. 631로 가시면 631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631에 4번으로 가시면 자, 다음 중 GTIN 코드에 대한 다음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자, 5번입니다. GTIN 코드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코드도 맞아요. 상품 제조 단계에서 제조업체가 상품 포장에 간접적으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상품 포장에 직접적으로 인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두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가시면 그 코드의 종류는 GS1 8자리, GS1 13자리, GS1 14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모두 14자리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코드의 앞에 0을 채워서 14자리로 만든 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880이라는 것은 국가 코드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식별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보시고 제조업체 코드가 5개가 있고 상품 품목 코드 3개, 체크 디지트가 2개입니다. 그래서 바코드에 심벌이 있죠. 그래서 GS1 13이 표준형이에요. 그 체계가. 그래서 밑에 국가 식별 코드가 3자리. 그래서 GS1 그 13의 첫째 3자리가 국가입니다. 880이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가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타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1981년까지 GS1 국제 우리가 표준 상품 코드로 관리 기관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식별 코드가 2자리이며 82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3자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조업체 코드는 6자리예요. 6자리의 제조업체 코드가 되고 업체별은 이제 고유의 코드가 있죠. 그 다음에 상품 품목 코드는 3자리입니다. 그래서 000, 99까지가 있고요. 총 1000 품목의 상품의 코드를 부여하고 마지막 체크 디지트는 1자리죠. 스캐너에 의한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체크 디지트는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그 다음 밑에 GS1과 GS1 코리아라는 건 그냥 밑줄만 쳐놓고 볼게요. 자, GS1은 국제 표준 상품 코드 관리 기관인 우리가 EN, 인터내셔널로 새로운 명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는 GS1 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우리가 국제 그 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 정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EAN 코드는 국가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4자리에서 6자리, 자릿수 한계에 따른
그 소진으로 인해서 6자리로 증표해서 제품 코드는 3자에서 5자리, 체크 디지트는 1자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EAN 코드를 GS1 코드를 이름을 바꾼 이래 EAN 13이라면 GS1 13 코드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죠. 또한 국내에선 EAN을 명칭상 KAN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EAN 코드를 일컫는데, 즉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는 EAN 코드를 GS1 국제표준상품코드 관리기관 코드로 명칭을 또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SSCC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의의로 갈게요. 자, 얘는 뭐냐면 수용 용기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류 단위 중에서 주로 팔레트와 컨테이너 같은 대형 물류 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18자리의 식별 코드예요. 그래서 밑에 점을 보시면 그 식별 코드를 부여해서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수배송, 입출고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밑에 494페이지로 가시면, 자, 494페이지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494로 가셔서 자,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SSCC의 우리가 기능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배송 단위에 대한 식별, 개별적인 배송 단위에 대한 추적, 조회, 그 다음에 운송업체의 효율적인 배송, 재고관리 시스템을 위한 정확한 입고 정보. 자,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만약에 이거를 수동화하면 안 돼요. 수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631페이지로 가죠. 631로 가시면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31로 한번 가보세요. 631로 가시면 631로 가시면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SSA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2번 자동화죠. 수동화에 의한 효율적 입고와 배송은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RSS, 자,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하나씩 그냥 보시면 돼요. RSS 합니다. 얘는 이 정상 크기의 바코드를 인쇄할 만한 공간이 없는 소형 상품. 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거예요. 의약품. 연고 같은 거 조그마잖아요, 우리가. 연고. 그래서 연고 같은 거는 왜 조그마기 때문에 축소형 바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상 크기 바코드를 인쇄할 만한 공간이 없는 소형 상품. 이건 RSS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RSS는 GS1 14 코드의 입력을 기본으로 해서 그 종류에 따라 부가 정보의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EPC죠. 자, 이 코드는 GS1 표준 바코드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자, 차이점은 바코드가 품목 단위의 식별에 한정된 반면 EPC 코드는 동일 품목의 개별 상품까지 원거리 식별이 가능하다는 게 키예요. 원거리 식별이 가능.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조품 방지. 자, 우리가 양주 같은 거, 요즘 뭐 위조품 같은 거 문제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관리.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 및 상품 추적 등으로 공급 체인에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염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체계를 볼게요. 앞에 헤더가 2개가 있고 업체 코드, 상품 코드,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헤더는 EPC 코드의 전체 길이, 식별 코드 형식 및 필터 값을 정의하는 거고요. 업체 코드는 GS1 회원기간이 할당하며 28PT의 용량으로 7개의 숫자 0에서 9 및 문자 A에서 F를 조합해서 약 2억 6천만 개의 업체 코드를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6개의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서 약 1,600만 개의 상품 코드를 부여할 수 있죠. 자, 일련 번호는 그냥 간단히 고유한 식별 번호예요. 680억 개의 이 상품의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EPC 코드는 기존 바코드를 EPC 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 그림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가로 5번에 가시면 또 다른 걸 이제 봐야죠. 자, 양가로 5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G, T, S, N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 글로벌 데이터 동기화, 네트워크는 전 세계 표준 데이터 풀 간의 글로벌 연계를 통해서 유통, 제조업체 간의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거래 정보의 교환이에요. 거래처. 이게 키입니다. 거래처 정보의 교환. 정보의 교환이다. 이게 키예요. 그죠? 공유한다는 거죠, 정보를. 이게 키다라는 거. 상품 거래처 정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TI에는 14자리 상품 시표 코드고 GLN 13자리 업체 시표 코드. GPC는 이제 8자리입니다. 블릭, 어트리뷰트, 그다음에 밸류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GDD는 이제 표준 상품 속성 데이터 세트입니다. 17개의 클래스, 256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뭐 GLN이라는 건 거래업체 시별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 코드로 물리적, 기능적, 법적 실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밑에 5번에 보시면은 기업 간의 이제 거래에서 EDI라는 걸 뒤에 배우십니다. EDI를 활용해서 거래 업체 상호 간의 이제 관련 부서라든지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밑에 두 번째, 국내에서 이제 GS1 로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GPC는 어때요? 글로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글로벌 상품 분류예요. 그래서 데이터 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적어놔 보세요. GPC는 자,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글로벌 상품 분류다. 상품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상품 분류로서 이제 데이터 풀, 국제 간의 그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상품을 분류 체계로서 만든 겁니다. 자, GDD는 밑줄만 공급망상의 아이템과 파티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속성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밑에 마스터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구성 요소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죠. 데이터 등록자,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고, 그래서 데이터 풀에 또 제공을 합니다. 정보를 등록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우리가 리시피건, 그래서 데이터 수신자, 유통업체. 그 다음에 소스 데이터 풀이라는 건 등록 데이터, 소스 데이터 풀.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리스폰트 데이터 풀, 수신 데이터 풀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리지스트리, 그 다음에 글로벌 등록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I입니다. EDI.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EDI. 그래서 EDI에다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무조건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강하게 가겠습니다. 497입니다. EDI입니다. EDI. EDI. 얘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2개 정도. 그래서 출제되는 기출 키워드가 EDI가 잘 나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의 전송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간에 또 외국 기업 간, 또 유통회사와 제조회사. 그래서 기존에 서류 시스템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글이나 엑셀 같은 거 부정확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또 필요하죠. 워드 작업을 하니까. 근데 EDI는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상거래 운송을 위해서 EDI를 쓰게 되면 중요한 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중요해요. 단축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절감한다. 요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632페이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632 6번으로 갑니다. 자, 가보죠. 632페이지입니다. 6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EDI에 관련 내용 중 보기가 어려운 것은 4번 정확하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자, EDI는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하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죠. 기업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틀렸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GS1 그죠? 요거를 이제 에디팩이라고 합니다. 에디 우리가 이거는 EAN 콘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EACOM. 그래서 GS1 EAN COM입니다. 그래서 GSN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리가 GS1이 재정 관리 보급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실행 지침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문서 실행 지침서라는 것이 중요하죠. 전자문서 실행 지침서다. 이거. 그래서 이제 행정, 상업 및 운송 부분을 위한 전자문서 국제 표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행정 상거래 운송을 위한 EDI죠. 이 표준인 UN 우리가 밑에 에디팩입니다. 에디팩이라고 그냥 해요. 에디팩 중 유통산업에 필요한 항목만을 모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N 자 에디팩이죠. 밑에 UN 에디팩 팩 전자문서 국제표준 전자문서 국제표준 중 유통만 그래서 유통산업에 필요한 유통에 맞는 표준을 갖춘 거죠. 유통에 필요한 항목을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국제 EDI를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 코드 관리 기관의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을 국제적으로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제 표준 코드 관리 기관이 에디팩을 근거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문서, 송장, 대금 청구서, 발송 통지서 이러한 문서들이 42종에 이른다는 거죠. 이렇게 염두에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이지는 교재 498페이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UN 에디팩 전자문서 국제표준이라는 건 뭐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개발한 ISO 9735라는 이름이 UN 에디팩 구문규칙과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표준은 UN의 후원하에서 UN 유럽경제위원회의 국제무역 촉진기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앞뒤 이제 다음에 또 이 UN에 대해서 에디팩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8페이지 가시면 498페이지 이제 번호를 달리 또 해서 상품 코드 체계를 볼게요. 자, 상품 코드 체계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갑니다.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GS1 13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씁니다, 얘가.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염두 잡습니다. 전 세계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잡고요. 자, 이제 880은 국가 18코드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 코드는 5자리. 그 다음에 4자리가 상품 품목 코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체크 디지트가 이제 1자리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국가 식별 코드라는 것은 이제 GS1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국가는 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세 자리를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업체 코드라는 것은 5자리. 그래서 다품종 업체에 부여하는 번호가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에 의해서 우리가 제조업체에 또 부여하는 겁니다. 바코드를 부여하는 또 기관이죠.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상품 품목 코드는 이제 이 코드가 0000에서 99까지 1000만 품목에 대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체크 디지트는 스캐너에 이제 필요한 판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GS1 13 표준형과 GS1 13 의약품 코드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또 오른쪽에 가시면 밑에 하단에 양가로 이번에 GS1 8이 있습니다. 단춘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GS1 13을 심벌을 인쇄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는 포장 면적을 갖는 작은 상품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래서 국가 식별 코드는 3자리, 제조업체 코드는 1자리, 상품 품목 코드는 1자리와 체크 디지트로 구성된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은 GS1에 코드의 유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교재 500페이지로 가시면 자, GS1의 활용 분야 같은 걸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활용 분야. 그래서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서 유통 정보의 수집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이다.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재의 상품에 활용되고 있는데, 자, 포스라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포스에서 판매, 매입, 그 다음에 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매업에 대한 종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있지만 소매업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발전됐다. 그래서 모든 소매점에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소비재의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포스의 활용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 관리를 비롯해서 매입 관리 시스템, 주문 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된 소매업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됐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여기에 대한 유용성은 뭐겠어요? GS1에 기초한 물류형 코드 부여와 심벌 시스템의 개발로 물류 정보 시스템 LIS의 구축을 또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EDI의 확산에 따라서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GS1의 활용은 유통산업 물론 제조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이용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품 코드에 대한 종류는, 자, 이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 했던 걸 정리 좀 할게요. 6강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7강으로 갈 겁니다. 그 6강에서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491페이지 2차원 바코드 심볼리즈를 갔죠. 그래서 밑에 매트리스형 바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 풀어봤던 거 체크를 하시고 문제 위주로 갈게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 GTIN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494의 SSCC에 대한 기능은 수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다. 문제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가시면 EDI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문제가 틀렸고요.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에 대한 종류, 여기는 표준 물류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보여드릴게요. GS1, ITF, 그 다음에 국제표준 도서번호 같은 ISBN 같은 이제 책에 정리되는 그런 코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 소매 정보 시스템이라는 포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시켜서 갈 거예요. 그래서 포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RFID, 그 다음에 EDI 한번 좀 불러볼게요. 벤, 카스,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QR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가죠.